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가장 쉬운 프레임워크 스벨트 그 19번째 시간으로 컨텍스트 API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목차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컨텍스트 API란, 두 번째, 프롭스 드릴링의 문제, 세 번째, 컨텍스트 API 기본 사용법, 네 번째, 디스패치. 어때요? 심플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네가! 동영상을 본 후에도 꼭 복습은 해주세요. 컴포넌트의 구조가 간단하다면 프롭스를 이용한 데이터 전달로 기초적 웹앱을 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웹앱을 만들다 보면 기능도 많고 구조도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프롭스로 데이터를 계속 내려다 주면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컨텍스트 API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자세히 보시도록 할게요. 프롭스를 통한 데이터 전달은요, 최상위 컴포넌트가 있고 자손 컴포넌트가 있고 후손 컴포넌트가 있다고 볼게요. 그럼 최상위 컴포넌트에서 프롭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손 컴포넌트한테 내려준 다음에요, 자손 컴포넌트에서 또 후손 컴포넌트한테 이렇게 내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컨텍스트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을 하면 최상위 컴포넌트에서 만든 값을 후손 컴포넌트에 바로 전달할 수 있어요. 자손 컴포넌트를 거치지 않아도 돼서 효율적이라는 거죠. 컨텍스트 API란 최상위 컴포넌트에서 전달해놓은 데이터를 컨텍스트 영역에 추가를 하고 자손 후손 컴포넌트들이 컨텍스트 영역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중간 컴포넌트에서 프롭스를 전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그림에서는 3개의 컴포넌트로만 표현을 했지만 수많은 컴포넌트가 있다면 프롭스보다는 컨텍스트 API를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프롭스 드릴링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프롭스를 하위 컴포넌트한테 계속 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드릴링 한다고 하는 거죠. 계속 파서 데이터를 전달한다. 그런 의미로 프롭스 드릴링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제를 통해서 프롭스 드릴링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hsikhu 컨텍스트 API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요.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앱스벨트 내용은 지우시고요. 프롭스 그랜드라는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요거는 영상 하단에 제공해드린 블로그 주소에 가보시면 프롭스 그랜드 스펠트라는 코드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셔서 프롭스 그랜드 스펠트를 이렇게 앱스벨트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롭스 그랜드 스벨트 가보시면 프롭스 파더라고도 있는 거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코드가 또 있으니까 그것도 그대로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롭스 차일드라고 해서 코드도 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앱스벨트가 최상위 컴포넌트인데요. 이따가 다른 것도 연결을 해야 돼서 앱스벨트는 그냥 두시고 요 프롭스 그랜드 스벨트를 최상위 컴포넌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롭스 파더 스벨트를 자손 컴포넌트로 보자는 거죠. 아까 그림처럼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프롭스 차일드를 마지막으로 후손 컴포넌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프롭스 그랜드 스벨트 쪽에 가보시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일식 증가하게 처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상태값을 선언을 할 겁니다. 랜덤이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셔서 1이라는 값을 대입을 할 거고요. 그래서 기본 숫자는 num으로 상태값으로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1이라고 처리가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럼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일씩 증가되게 처리할 건데요. 여기다가 이벤트 함수 선언하지 않고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onClick을 바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nClick을 통해서요. 바로 처리를 할 거라서 콜백 함수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일씩 증가할 거니까 그냥 너무 뿔뿔할 거다라고 해서 중괄호는 지워주신 다음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가 일씩 증가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 num이라는 상태 변수를 프롭스로 내려줄 거죠. 프롭스는 자손한테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롭스 파더에다가 num은 num이다라고 해가지고 프롭스를 내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파더 구역에서는 사실 쓰는 게 없어요. 보이시죠? 프롭스 차일드가 쓸 겁니다. 여기다가 그 제곱 숫자를 반환할 건데
props grand에서 바로 child한테 넘겨주지 못하니까 props father에다가 이렇게 내려준 상태에서요. 그러면 props father 스벨트에서 또 받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export를 통해서 random으로 받아옵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죠? 또 내려줘야 돼요. props child한테 또 내려주는 요거를 props drilling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자손 컴포넌트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받아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 자손한테 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props child 스벨트인 요 후손 컴포넌트한테 export로 또 불러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random을 또 불러옵니다. 그리고 나서 발음슨 코드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scare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고 넘 곱하기 넘으로 제곱값으로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야 반응해서 처리가 되니까요. 그래서 제곱 숫자에다가 중괄호 하셔가지고 요 scare라는 값을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처리는 잘 될 겁니다. 일씩 증가되는데 이쪽은 제곱으로 반응해서 잘 처리가 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문제는 파더 구역에서 쓰지도 않는데 내려줘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요게 지금 3개밖에 없어서 그렇지 더 많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또 내려주고 또 내려주고 또 내려주고 이런 불편함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바로 props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컨텍스트에서 데이터를 추가 혹은 가져오려면 스벨트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로 호출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컨텍스트 API 관련 함수 먼저 보도록 할게요. setContext와 getContext가 있습니다. setContext는 매개 변수로 키랑 value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추가하는 함수인데요. 키의 value 값으로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getContext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함수인데 키를 통해서 가져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텍스트 함수들은 컴포넌트를 인스턴스로 만들 때 호출되어야 합니다. 특정 조건에 의해서 호출되거나 나중에 호출되면 안 됩니다. 그럼 문제점이 있던 코드를 컨텍스트 API를 통해서 최상위 컴포넌트에서 최하위 컴포넌트로 바로 전달하는 작업을 실습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시죠. 이 파일들은 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요 props grand 스벨트를요. Ctrl Shift S 누르셔가지고 컨텍스트 그랜드 스벨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일명이 바뀌기 때문에 앱 스벨트 가셔서도 바꿔야 되겠죠? 여기도 컨텍스트 그랜드로 바꿔야 됩니다. 마크업 되어 있는 것도 컨텍스트로 바꿔야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죠. 다 컨텍스트 그랜드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셔서 props father 스벨트도 마찬가지겠죠? Ctrl Shift S 누르셔서 컨텍스트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럼 컨텍스트 그랜드에서 이걸 불러오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거 다 한 번에 바꿀게요. 더블 클릭하셔서 Ctrl Shift L 누르시고 지우신 다음에 이렇게 한 번에 바꿔주시면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props child도 Ctrl Shift S 누르셔서 컨텍스트 child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텍스트 father 스벨트 가셔서 연결되어 있는 거 있죠? 더블 클릭하셔서 Ctrl Shift L 누르고 한 번에 컨텍스트 차일드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이는 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린 컨텍스트 그랜드 스벨트에서 바로 컨텍스트 차일드로 값을 내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컨텍스트 파더 스벨트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props로 받아와 있는 거를 지워버릴 거예요. 그럼 당연히 받아오지 않았으니까 이쪽에 있는 것도 지워야 되겠죠. 제곱 숫자를 지금 난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계산을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받아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컨텍스트 그랜드 스벨트 가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컨텍스트 API를 만들 겁니다. 일단 스벨트가 갖고 있는 걸 호출 먼저 해오셔야 돼요. 임포트라고 하시고요. 여기다가 set 컨텍스트라는 것들을 호출을 해오시고요. 스벨트가 갖고 있는 거 보이시죠? 쉼표하신 다음에 get context도 불러옵니다. 이렇게 두 개를 호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 상태 변수의 값을 주기는 할 건데 set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set context를 통해서요. num이라는 키를 만들 거예요. num이라는 키를 만들고 나셔서 1이라는 값을 내려주는 거죠. 그러고 나셔서 여기서 1이라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고정된 값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get context를 통해서요.
num이라는 값을 불러오면 됩니다. getter setter인 거죠. 요거는 값을 세팅하는 거고요. 이건 얻어오는 거죠. 그럼 밑에는 바꾸실 필요가 없어요. 너무 똑같습니다. 하지만 파더한테 내려줄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지워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요거는 컨텍스트 API를 만든 것뿐 컨텍스트 차일드한테 내려준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컨텍스트 차일드로 내려가십니다. 그럼 이쪽에서도 이제 역시 얻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익스포트를 통해서 props로 가져오는 거는 아니고요. 임포트를 통해서 요번에는 get context만 하면 돼요. 최상위 컴포넌트가 set context를 하는 겁니다. 하위 컴포넌트들은 get context로 얻어오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get context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let이라고 쓰셔서 num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get context로요. num이라는 키를 호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scare라는 값에 num 곱하기 num이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럼 일씩 증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값이 추가가 안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결과적으로 값을 내려받기는 했습니다. 값을 내려받기는 했는데 문제점이 생깁니다. 제곱의 숫자가 증가되지 않는다는 거죠. 보이시죠? 컨텍스트 함수들을 사용할 때는 특정 조건에서 호출되거나 나중에 호출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건 나중에 호출이 돼서 나중에 값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는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불러와진 값으로만 호출이 되고 그 이후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올 때만 사용하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이 다음 강좌에서 배우는 스토어 기능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을 보여드리려고만 보여드린 거고요. 문제점 해결은 다음 강좌인 스토어를 통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디스패치는 이벤트 전달을 위한 방법입니다. 하위 컴포넌트들에서 생성한 이벤트 함수를 상위 컴포넌트들이 가져다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스벨트는 기본적으로 컴포넌트 간에 이벤트 버블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벤트 버블링이란 하위 요소에서 이벤트를 상위 요소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바스크립트 시간에 이벤트 버블링은 잘 공부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벤트 버블링이 안 되기 때문에 디스패치를 사용해서 전달해줘야 한다는 거죠. 반대 용어로는 이벤트 캡처링이 있습니다. 이벤트 캡처링이란 상위 요소에서 이벤트를 하위 요소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벤트 캡처링은 props가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기능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버블링을 하기 위한 디스패치를 실습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디스패치 그랜드 스벨트라는 거를 만들어서 최상위 컴포넌트로 처리를 했고요. 앱 스벨트에 연결을 해놨습니다. 디스패치 파더 스벨트라는 거를 처리를 해서요. 역시 디스패치 그랜드에 연결을 해놨고요. 디스패치 차일드가 후속 컴포넌트가 됩니다. 그래서 디스패치 파더 스벨트에 이렇게 연결을 해놨고 지금 보이시는 이런 코드들은 역시 영상 하단에 제공해드린 블로그 주소에 들어가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사해 오셔가지고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손 컴포넌트가 이벤트를 상위 컴포넌트에 전달을 해주는 거잖아요. 부모 컴포넌트에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스패치 차일드 스벨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패치를 하려면 역시 임포트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처리를 한 다음에 create event dispatcher라는 거를 처리를 해줍니다. 이건 스벨트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디스패치를 사용을 하려면 불러와야 됩니다. const dispatch라고 해서요. 여기에다가 저 create dispatcher를 담아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셔서 이벤트 함수를 만들 거예요. 이 버튼들한테 연결해줄 이벤트 함수를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함수는 add action이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파라미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할 거라서 그냥 파람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 함수를 써주시고요. 여기다가 디스패치 함수를 써주십니다. 그래서 이 디스패치 이름을 add라고 하는 이벤트 이름으로 우리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쉼표를 해주시고요. 중괄호 해서 객체 방식으로 다시 처리를 해준 다음에 엔터를 칠게요. 그리고 밸류 값은 파라미터로부터 받아올 거고요. 그리고 메시지 전달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람에다가
뒤에다가 문자열을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값 추가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이벤트 함수를 선언을 한 겁니다. 이거는 1씩 증가할 거고 이건 2씩 증가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 이벤트 함수를 온클릭에다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클릭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콜백 함수로 처리를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매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add action이라는 이벤트 함수에다가 파라미터를 1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는 2씩 증가를 해야 되니까요. 2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씩 증가 버튼 누르고 2씩 증가 버튼 이렇게 눌러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넘값은 누가 갖고 있냐면 디스패치 그랜드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버튼을 누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후속 컴포넌트에서 누르는데 최상위 컴포넌트의 값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이벤트로 값을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스패치 파더스 벨트로 가보실게요. 그래서 이 디스패치 파더스 벨트에다가요, 이벤트를 전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on을 쓴 다음에요, 콜론 add라고 저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커스텀 이벤트예요. 우리가 만든 이벤트가 되는 거죠. 혹시 커스텀 이벤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영상 상단에 띄워드릴 테니까요. 자바스크립트의 커스텀 이벤트를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나셔서 디스패치 그랜드스 벨트인 최상위 컴포넌트한테 또 요거를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상태값까지는 선언을 해놨습니다. 상태값은 0인데 이 값이 요 자손들의 버튼의 형태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onst라고 하고요. 핸들이라고 하신 다음에 핸들 밸류 add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자손 쪽에서 버튼을 클릭했는데 내 값이 바뀌게 처리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2라고 해주시고요. 커스텀 이벤트를 통해서 이벤트 딜류 밸류와 이벤트 디테일 메시지를 처리를 할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콘솔 창에다가 먼저 값을 띄워보도록 할게요. 콘솔 로그에 아까 저희가 만든 것 중에 보면은 보이시죠? 메시지 파람이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요거를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디테일이 가진 메시지를 처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넘값도 변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넘값은 넘 플러스 이벤트 디테일이라고 해주시고요. 그 값이 가진 밸류 값으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핸드 밸류로 처리가 된 것을 이벤트 연결로 또 받아야 돼요. on add라는 걸로 처리를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핸들 밸류 add를 연결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 값을 보기 위해서요, 콘솔 창에다가도 결과를 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검사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셔서 콘솔 창을 확인을 해볼 거고요.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1씩 증가될 때 넘값도 변경되지만 1씩 추가도 이렇게 추가되는 거 보이시죠? 2씩 증가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2 추가가 처리가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이벤트를 상위 요소한테도 전달을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넥스트 레벨 스벨트 스토어.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